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3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우리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4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별 업무 현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과 우리 영업사원 명부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은 전부 다 이제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업무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얘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요. 기본키는 순번하고 4번 이 두 개 필드로 구성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순번이다 하고 지금 이곳에 있고 4번이 이곳에 있죠. 이 두 개 우리 필드를 행 선택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순번을 먼저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4번 필드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리 기본키하고 있죠. 이 기본키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앞에 보니까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키 우리 설정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날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날짜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값이 반드시 입력되게 하려면 이 날짜라는 이 필드에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날짜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필수가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해서 우리 날짜라는 요 필드는 필수로 이제 입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필수를 얘로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거래처 코드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 지금 선택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덱스라는 거 지금 아니오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중복 가능, 중복 가능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 요 동그라미 1, 2,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세 개 문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테이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요.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을 실행을 시켰을 때 기본키가 설정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제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날짜라는 이 필드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해서 우리가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곳에 날짜 쓰는 곳이 있는데 날짜 입력 안 할게요. 그리고 4번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데이터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2000 빼기 1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거래처 코드라고 있죠. 이 거래처 코드도 우리가 중복된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설정해 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D 빼기 10번이다 해서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D 빼기 1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중복되게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해 놓고 물품 코드 입력 안 할게요. 판매 수량도 입력 안 하고 판매 금액도 이제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날짜에 필드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떴죠. 왜요? 우리가 날짜 필드를 필수 속성을 이제 얘로 설정해서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안 했더니 지금처럼 입력하라고 이렇게 이제 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날짜를 2023년 5월 5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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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그 밑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또 입력할 수 있게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동그라미 1, 2,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101번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레코드 삭제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 2,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 5번 문제 보니까 영업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사원 명부하고 이곳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4번이다, 이름이다, 주민번호다, 우리 입사일, 직위,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가 들어있죠. 여기에 입력되는 요 값은, 입력되는 값은 요 마이너스 기호 이후요. 하이픈 이후에 반드시 이제 7자리가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뒷자리 보니까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1, 2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별표로 그렇게 표시가 됐죠. 근데 요 뒷자리를 이제 입력할 때 사람들이 헷갈려서 원래 7자리를 입력해야 되지만 6자리로 그렇게 이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이제 잘못 눌러서 8자리까지 그렇게 또 입력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반드시 이제 7자리만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주민번호 좀 보자고요. 그때 우리 주민번호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글자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 보게 되면 앞에는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게 지금쯤 이렇게 이제 6자리가 들어있고 요 7번째 위치에 이제 하이픈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7자리가 성별부터 시작해서 총 자릿수가 7자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자릿수 하이픈 뒤에 있는 이 자릿수가 전체 이제 7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7자리라면 입력을 받아주면 되고 만약에 6자리나 8자리가 입력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뒷자리가 이제 7자리는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뒷자리가 몇 자리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렌이라는 그 함수 있죠. 렌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전체 글자 수를 싹 다 이제 세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7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위치죠. 0이 이제 두 번째 위치, 그리고 0이 이제 세 번째 위치, 5가 이제 네 번째 위치, 그리고 1이 다섯 번째 위치고, 그리고 4가 이제 여섯 번째 위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하이픈이요. 요 하이픈이 이제 일곱 번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글자 수를 세주면 우리가 총 14글자가 나올 거고요. 그 14글자에서 우리가 요 하이픈의 위치를 이제 찾아줘요. 그러면 하이픈의 위치는 지금 7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값 이제 7을 구합니다. 7을 구해서 싹 다 이제 빼요. 빼면 그 값이 이제 7자리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뒤로 이제 7자리가 들어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글자 수를 세줄 때 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전체 글자 수를 구해주고 그리고 이 하이픈의 이제 위치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스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하이픈의 위치 값을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렌을 가지고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트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요 하이픈의 위치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찾아서 서로 뺀 값이 이제 7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7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이 뒤에 있는 이 자리가 총 7자리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만큼 이제 계산한 그 값이 7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이제 입력을 받게끔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식을 쓸 때 우리가 일단은 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렌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싹 다 묶어주면 이제 전체 글자 수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라?
우리 하이픈의 위치값을 빼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우리 하이픈의 위치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스트 그 함수를 이제 써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뭐의 위치를 찾아달라? 우리 하이픈의 위치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하이픈의 위치가 지금 7번째 있으니까 7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요만큼에서 계산한 게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7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전체 글자 수 14글자 중에서 지금 우리 하이픈의 위치값이 7이니까 7을 뺐어요. 7을 빼면 이제 나머지 뒤에 몇 자리가 있는지 그게 이제 구해진다고요. 그 값이 7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거니까 주민번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서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식을 그대로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직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직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IMD 모드를 한글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직이라는 거 요거 이제 먼저 찍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에 보게 되면 IMD 모드라고 있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영수자 반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요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IMD 모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다가 키보드의 상태가 만약에 영어가 됐습니다. 그때 영어가 됐을 때 이 직이라는 필드로 땅 하고 이제 이동하는 순간 그때 키보드 상태를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IMD 모드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5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계속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주민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걸어놨죠. 해서 우리가 주민번호 이것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민번호 앞자리요. 앞자리에다가 제가 만약에 99년 12월 17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하이픈 쓰고요. 얘는 이제 남자다라고 해서 1이라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2, 3, 4, 5, 6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 지금 뒷자리를 제가 원래 7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6글자만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6글자만 입력해주고 그 옆으로 이제 이동 좀 할게요.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우리 요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 뒤에다가 7, 8하고 이번에는 8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제 뒷자리를 8글자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옆으로 입사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또 똑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제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7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이픈 이후에 반드시 이제 7자리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직이라는 필드요. 직이라는 필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IMD 모드를 한글로 이제 설정을 해놨죠. 제가 여기다가 지금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키보드 상태가 한글이에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게요.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직이라는 거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이제 글씨를 쓰면 지금처럼 한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제가 키보드 상태를 영어로 바꿔놨죠.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직이라는 필드로 이동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제 한글로 그렇게 이제 키보드 상태가 바뀐다고요. 그게 이제 IMD 모드를 그렇게 이제 한글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5번 문제 풀고 이제 확인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요거 이제 입력하던 거는 제가 ESC 눌러서 취소시켜 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테이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러주면 이제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자, 업무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업무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무 현황 테이블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지금 우리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를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래처 명이라는 게 있대요. 이 두 가지 값이 콤보 상자 형태로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 문제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할 거니까 거래처 코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필드 속성에서 조회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라는 이 탭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컨트롤은 우리의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떴어요. 요걸 이제 우리는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래쪽으로 콤보 상자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게 쫙 떴습니다. 그때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가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 이 두 가지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행 원본 유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쿼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행 원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끝에 점점점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거래처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명 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는 이제 거래처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특정 필드가 이제 저장되게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바운드열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거래처 코드를 이제 첫 번째 열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처 명을 이제 두 번째 열로 사용했죠. 지금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가 저장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바운드열은 1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필드에는 거래처 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바운드열에다가 2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거래처 코드가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바운드열을 좀 이따가 1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작성기 끄자고요. 끌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열은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된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열 개수하고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다가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명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열의 개수를 알아서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죠. 문제상에서 열의 개수를 뭐 바꿔라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가지 필드 값을 나타낼 거라 우리가 이제 열의 개수를 알아서 2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 얘네들의 열 너비요. 열 너비는 각각 이제 1.5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열 너비 찍어서 1.5 세미콜론 1.5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값만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너비에다가 지금처럼 1.5 세미콜론 1.5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센티미터도 붙고요. 그때 이제 수치값이 1.501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열 너비까지 싹 다 이제 바꿔줬으니까 이제 문제에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해줬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대로 바꿔주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컬이다. 그리고 행 원본에서 점점점을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들어가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운드열은 1개다. 그리고 열의 개수는 2개다. 요거 이제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열 너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조회 속성 끝났죠. 그럼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해서 우리가 조회 속성에 들어와서 콤보 상대로 만들어주고 테이블 컬이다. 행 원본 유형 바꿔주고 그리고 행 원본을 우리가 땅땅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요. 그때 이제 바운드 열은 1이다. 열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열 너비는 각각 이제 1.5cm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필드를 땅 하고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대로 만들어진 거 맞죠? 그때 이제 콤보 상대를 땅 하고 찍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앞에는 거래처 코드가 표시가 되고 거래처명이 이제 뒤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요 업무 현황 요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가 있대요. 이 거래처 코드는 우리의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를 참조한대요. 참조하는데 그때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의 관계 설정할 때 필요한 그 기본키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거래처 코드가 거래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거래처 코드를 참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업무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이 이제 M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테이블 요게 이제 우리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쪽에 있는 이 거래처 테이블이요. 이 거래처 테이블에서 거래처 코드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m 대 1이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1쪽에 있는 이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를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을 해주더라. 요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를 이제 기본키로 설정하면 되니까 일단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키 요 도구모을 보게 되면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본키 설정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우리는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과 거래처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관계 설정할 거니까 요 두 개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현황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다 집어넣었으니까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업무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고 거래처라는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거래처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거래처 코드에다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떠요. 그때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업무 현황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관련 필드는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 해주세요. 요것도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업무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거래처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요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요 관계 설정, 요거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닫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추가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그 텍스트 파일을 이제 가져와서 발령자 명단 요 테이블에다가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발령자 명단이라는 요 테이블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테이블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밑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외부 데이터 여기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파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야죠.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를 1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XX 문제 풀고 있으니까 02XX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03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이 다 떴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추가 발령자 명단이라는 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추가 발령자 명단 요 텍스트 파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서 이제 열기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해당 경로, 해당 파일명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방법 그리고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떴어요. 우리는 발령자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블 명을 발령자 명단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문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거는 구분기호로 분리된 게 맞죠? 해서 구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우리 추가 발령자 명단이라는 그 텍스트 파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우리의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으로 지금 되어 있죠. 해서 세미콜론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상 봤을 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첫 행에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테이블로 이제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제 발령자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 맞죠? 요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 안 된 그 상태로 놔두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닫기요. 닫기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발령자 명단의 요 테이블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발령자 명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요. 아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우리 이곳에 데이터가 4개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총 9명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추가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B 구축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네 문제도 뭐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풀다가 뭐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그 내용은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